서울, 경기, 인천의 입주 물량의 합계입니다. 지난 하락장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입주 물량을 합하여 보니 결코 가공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보셨겠지만 오히려 최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폭등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집값 폭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상에서 지난 하락기에 버블7 지역의 국민평형 단지들의 하락폭을 보았고 서울 수도권의 하락과 지방 부동산의 상승 흐름까지 보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세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수도권의 하락이 단순히 세계금융위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가 없다면 부동산은 상승하겠지? 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같은 생각인가요? 자료들을 찾고 과거 하락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승시장이지만 언젠가 올 수 있는 하락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과거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현재를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외부 변수가 없는 한 하락할 일은 없다고 단정짓곤 합니다. 리치날다도 이런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금융위기처럼 대외 변수가 없는 한 유동성, 입주 물량, 전세가율, 정책, 사람들의 심리 등 하락 요소를 찾아보기 오히려 더 어렵더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대외 변수가 없으면 하락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할 때 또 다른 세상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최근 부동산 폭등의 이유를 꼽으라면 단연 1순위는 공급 물량, 즉 입주 물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서울 수도권 부동산 하락도 금융위기와 공급 물량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과 하락, 즉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었을 때 마스크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발하여 가격이 폭등했죠. 그리고 마스크 공급량이 늘어 공급량이 많아지니 가격은 다시 내려갔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 또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공급이 줄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고 수요가 작아지면 가격은 내리죠. 모든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럼 지난 하락장 2008년부터 2013년의 서울 수도권 부동산의 공급, 입주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입주 물량이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착공을 완료한 이후 그해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의 물량을 말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X축에는 연도가, Y축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입주 물량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1년 동안 필요한 적정 수요를 의미합니다. 1년 동안 전국에 필요한 적정 아파트 신축 물량은 약 28만 4천 가구에서 26만 3천 가구 정도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 대비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2021년부터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감소하여 적정 수요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2007년부터 공급 부족 기간입니다. 지난 하락기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의 입주 물량이 수요 대비 확실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뭔가요? 공급이 부족한데 하락했다고? 혹시 경기도 입주 물량이 많았을까요?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가공급 구간이었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적정 물량 수준입니다. 2009년, 2010년 2년간의 공급 물량만으로 지난 하락시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 듯합니다.
최근 상승장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럼 인천은요? 2010년부터 2012년 3년 동안 가공급 구간에 있습니다. 인천은 이런 가공급 때문에 지난 하락 시 더 많은 하락, 평균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하락장이 과거 인천이 3년간 가공급으로 서울 수도권 전체가 하락 조정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입주 물량의 합계입니다. 지난 하락장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입주 물량을 합하여 보니 결코 가공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보셨겠지만 오히려 최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폭등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울 수도권은 지난 하락시장도 그리고 이번 상승시장도 신규 입주 물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리치날다가 생각하는 서울 수도권의 지난 시장의 하락 원인은 가격 그리고 공급가 정책의 타이밍, 결국 가격 공급 정책의 타이밍이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였다입니다. 이 차이들로 인하여 지난 지방 부동산의 상승과 서울 수도권의 하락이라는 디커플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가격부터 살펴볼게요. 주택이 싸다, 비싸다, 혹은 거품이다, 거품이 아니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월 300만 원을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짜장면이 1,000원이면 비싼 건가요? 그럼 만원이면? 1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우리는 가격을 생각할 때 우리의 소득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싸다, 비싸다를 생각합니다. 주택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구당 대출 상환 부담까지 포함하여 나타난 지수로 지수가 100일 때 가구 소득의 25%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입니다. 이를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이라고 하면 대출 상환 부담은 소득의 25%로 121만 9,073원을 주택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의미이죠. 그래프는 전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녹색선은 전국 평균이고 파란색은 지수의 변화 모습입니다. 전국 평균은 60.6으로 4인 가구가 월 73만 8,670원을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3.6으로 77만 5,330원을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선을 기준으로 추세선이 높아지면 비싸다, 거품이 쌓이고 있다, 낮아지면 싸다, 거품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보겠습니다. 지수 평균은 121.4입니다. 와우! 서울 사람들은 4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30.34%를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7만원입니다. 가구 거품이 터지기 전 2008년의 정점은 164.8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수는 166.2입니다. 소득의 41.55%를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 시 매월 200만원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8년 정점인 164.8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가장 고점이며 서울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거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2021년 현재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8년 정점을 초과했다는 것이지 이제 곧 거품이 터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8년까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부동산 하락 시장이 시작되고 2013년까지 쭉 하락합니다. 최근에는 평균선을 넘어서 급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2008년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정점이었습니다. 현재는 2020년부터 상승 추세가 뚜렷하며 평균에 근접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지난 하락시장이 시작될 때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평균을 넘어 최고점을 갱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008년부터 서울 수도권의 하락장의 하락 이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락했는지를 찾아보고 있죠. 그 첫 번째로 가격을 보았습니다. 2008년 당시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 거품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죠. 두 번째로 공급과 정책을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동탄의 15,000가구를 시작으로 2009년 판교 16,000가구와 파주 동탄의 입주가 계속됩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은 수도권 사람들의 추격 매수에 브레이크를 걸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심리를 잠재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MB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으로 2009년 다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듯하지만 이내 불씨가 꺼집니다. 빛이 날다는 그 원인을 부동산 규제 폐지, 그 중에서도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부동산 규제 폐지는 가격 상승에 좋은 거 아닐까요? 2009년 3월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정부가 경기 살리기를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들을 모두 허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지역 및 투기 가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양도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은 이미 연초에 제시돼 있었다. 이로써 그동안 부동산 시장 3대 규제로 꼽혀왔던 투기 억제 장치는 모두 풀리게 됐다. 2008년, 2009년 전국적으로 폭증한 미분양 물량으로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모두 폐지합니다. 부동산 규제 정확히는 양도세 중과 규제 폐지는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즉 규제의 타이밍이 문제였던 것이죠. 부동산 수요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규제를 폐지하면 상승기에 수익이 난 물량이나 공포에 질린 물량들, 즉 기축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공급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시장에서 기축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공급은 많아지고 심리는 위축되어 수요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하게 됩니다. KB리브 부동산에서는 매주 전국 공인중개소를 통해 표본 약 34,000가구의 시장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비슷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취합한 자료를 수치화하여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것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심리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KB에서 조사한 매수 우위 지수를 아실이라는 사이트는 주택가격 심리지수라는 차트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매도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수세로 표현합니다. 차트에서 녹색은 매도세, 주황색은 매수세입니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매도세 평균은 약 60, 매수세 평균은 약 10입니다. 즉 매도세가 60을 기준으로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택을 팔지 않으려고 하고 60을 넘어가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택을 사지 않으려고 하고 10 이상이면 주택을 사려고 하는 모습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도세는 주택을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며 매수세는 주택을 수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주택가격 심리지수입니다. 2008년 서울, 경기, 인천의 서울, 경기, 인천 매도세 즉 공급량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매수세는 즉 수요량은 하락하죠. 하지만 몇 개월 후 주택 심리는 살아납니다. 금융위기 여파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거죠. 2009년 3월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세 공급은 늘어나고 매수세 수요는 다시 줄어듭니다. 결국 지난 시장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시장의 이기 신도시 외 기존 주택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하락시장의 서울 수도권 하락 원인은 첫째, 수요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높은 가격. 둘째, 이기 신도시의 공급 시작. 셋째, 정책에 따른 기존 주택의 물량 증가.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모여 심리를 움직였습니다. 너무 높은 가격은 주택 구매 심리를 위축시켰고 이기 신도시의 공급 시작은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심리를 만들어 추가 수요를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폐지에 따른 기축 물량 매도세는 시장의 공급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심리들이 모여서 매도세 증가, 즉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매수세 감소, 즉 수요량이 적게 만든 것이죠. 서울 수도권처럼 큰 시장은 입주 물량만으로만 시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공급 물량이라도 그 당시 사람들의 심리, 너와 나의, 우리의 심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서울 수도권 하락 이유를 가격, 공급, 정책 그리고 심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의 모습을 보면 과거 부동산 시장과 닮은 부분도 있고 닮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상승하여 현재까지 8년간 상승한 가격은 주택구입 부담지수로 볼 때 그때와 꽤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은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단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아직 규제 정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제 너무 높은 가격으로 곧 하락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직 더 상승한다고 생각하나요? 상승한다면 언제까지 상승한다고 생각하나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에서 보았던 평균선 이상이 거품이라면 그 거품이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름의 생각과 기준들로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거품이 언제 터지는지 리치날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안녕.